수학책 18쪽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6번째 시간입니다. 버림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학습 문제입니다. 무엇을 알아보는 시간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림하기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바로 버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 배웠죠? 그래요. 올림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버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탁구공 756개를 한 상자에 10개씩 또는 100개씩 담으려고 합니다. 상자에 담을 수 있는 탁구공은 최대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그래요. 탁구공이 756개가 있네요. 그리고 한 상자에 담는데 10개씩 또는 100개씩 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상자에 담을 수 있는 탁구공은 최대 몇 개인지를 알아보는 문제네요.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탁구공은 몇 개인가요? 756개이죠. 그렇다면 탁구공을 한 상자에 10개씩 담는다면 최대 몇 개까지 담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요. 최대 몇 개까지 담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56개의 탁구공을 담는데 10개씩 담아갈 거예요. 이렇게 10개씩 담는다면 우리가 담을 수 있는 탁구공은 750개까지는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아있는 6개는 10개에 담을 수가 있을까요? 그쵸. 이 한 상자는요, 반드시 10개를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6개는 10개가 안 되므로 이거는 그냥 버려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탁구공의 개수는 750개가 됩니다. 탁구공을 10개씩 상자에 담으니까 750개까지는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개씩 담으면 750개는 담을 수 있고 나머지 6개는 상자에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상자에 10개씩 담을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756개 중에서 우리는 750개까지만 담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탁구공을 한 상자에 100개씩 담는다면 탁구공은 최대 몇 개까지 담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요. 최대 몇 개까지 담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100개씩만 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0개씩 담는 경우 말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100개씩 담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지 않는 공들은 이렇게 따로 모아둬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756개의 탁구공이니 100개씩 담을 수 있는 거는 700개는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6개는 100개씩 상자에 담을 수가 없겠네요. 탁구공이 756개였어요. 따라서 100개씩 담는 상자이므로 700개까지는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개씩 7상자는 담을 수 있고요. 나머지 56개는 100개 상자에는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상황을 보니 지난 시간에 배운 올림과 좀 상황이 다르죠. 지난 시간에 올림은 어떻게든 남아있는 거를 끝까지 채워주려고 우리가 올려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수들은 그냥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있는 수들은 필요가 없어서 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배운 올림의 정반대 개념이 되겠네요. 버림. 방법은 어떨까요?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나타내려고 하는지 자리를 확인한 후에 뒤에 수를 버리면 됩니다.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림을 알아보는데요. 중요한 게 나왔죠. 바로 초록색 상자입니다. 선생님이 초록색 상자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해 두셔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대충 문제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버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56을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하여 어디 자리요?
그래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하여 10의 자리 아래수인 6을 0으로 보고 750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하는 자릿수를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10의 자리 그 뒤의 수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750으로 나타낼 수가 있네요. 이와 같이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수를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고 할까요? 버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용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이렇게 색깔펜으로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버림이라는 개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수를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버리기 때문에 버림. 그냥 썼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이에요.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를 먼저 알아봐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면 10의 자리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뒤에 있는 수는 그냥 버려버리시면 됩니다. 0으로 바로 이렇게 뒤에 자리가 무엇이든 간에 버려서 0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버림을 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해요. 이번에는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려고 합니다. 100의 자리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뒤에 있는 수는 어떻게 한다? 그냥 버려버린다. 그쵸? 따라서 이렇게 7만 남겨놓고 뒤에 수는 00, 700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700이 가능할까요? 그쵸? 799라고 해도 100의 자리에서 버려버리면 700이 됩니다. 그렇다면 701을 한번 볼게요. 701도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뒤에 있는 수를 버려버려요. 그러면 701도 700이 되겠죠. 701과 799 실제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수예요. 그런데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만 남겨놓고 뒤는 다 버려버리니까 두 수는 같게 나오는 거예요. 버림. 올림처럼 또 신기한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똑같아요. 방법은 어떻게? 바로 구하려는 자리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 아래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나요?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버림의 개념을 다져볼게요. 슬기네 반 학생들이 이웃돕기를 하려고 동전을 모았습니다. 모은 돈이 32,350원일 때 모은 동전을 지폐로 바꾼다면 최대 얼마까지 바꿀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요. 이번에는 동전을 모았어요. 모은 돈이 32,350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이번에는 지폐로 바꾼대요. 지폐가 최소한의 지폐가 얼마죠? 1,000원짜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2,350원이라면 내가 지폐로 바꿔줄 수 있는 돈은 어디까지예요? 그래요. 여러분 얼마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동전으로 모은 돈은 모두 얼마인가요?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둔 거예요. 32,350원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모은 동전을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꾼다고 했어요. 1,000원짜리.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가 1,000이 되겠죠.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꾼다면 우리가 최대한 얼마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32,350원이에요. 그러면 지폐가 1,000원짜리가 밖에 없죠. 350원에 해당하는 지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전을 들고 가면 얼마까지 바꿔줄 수 있죠? 그래요. 32,000원까지 바꿔주실 거고요. 350원은 그냥 잔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쉽게 동전을 지폐로 바꿀 수 있겠죠? 32,000원까지는 1,000원짜리 지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잔돈 350원은 1,000원짜리 지폐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32,000원까지만 1,000원짜리 지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 상황이에요. 이제 원을 떼고 수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32,350을 버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 뒤에 수는 어떻게 한다? 버려버리자. 그러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 그래요. 바로 32,000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올림을 잘 이해했다면 버림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를 명확하게 알아두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까지 나타낼 거다라는 것만 표시된다면 그 뒷자리는 버림을 하든 올림을 하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은 동전을 10,000원짜리 지폐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32,350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3만이라는 만원짜리까지 우리가 바꿀 수 있고요. 2,350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만원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3만원까지만 터주고요. 뒤에는 만원짜리로 바꿀 수가 없겠네요. 그죠? 여러분 이거 동전 바꾸기 할 수 있겠죠? 최대 3만원까지는 이렇게 만원짜리 지폐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남은 2,350원은 만원짜리 지폐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3만원까지. 여러분 이거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원을 떼고 숫자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32,350을 버림을 하여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그래요.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 바로 만의 자리예요. 1, 10, 100, 1000만.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하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뒤에 있는 수는 어떻게 하자? 버려버리자. 다 0이에요. 9,999라고 해도 버려버리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3만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소수를 한번 버려볼게요. 수에는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수는 10개씩 묶어주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10개씩 묶음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1이 되지 않는 수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뒤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소수 셋째 자리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버림과 올림에 있어서는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소수까지 같이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3.216이라는 수네요. 이 수는 3보다는 큰 수예요. 하지만 4보다는 작은 수겠죠. 이 3.216이라는 수를 버림을 할 거예요. 어디를 버려주냐면 바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해요. 소수 첫째 자리, 소수점을 기준으로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뒤에 있는 수는 필요 없어요. 그냥 버려버려요. 그럼 얼마가 남죠? 바로 3.2만 남네요. 따라서 3.2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4.578을 버림해서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해요.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아래 수는 버려버리세요. 그럼 얼마가 되죠? 4.57이 되겠네요. 소수도 똑같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46을 버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그리고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까지라고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예요. 그러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첫째 자리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뒤를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죠, 여러분? 그래요. 다들 맞추셨죠? 2.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6.172를 버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차례차례 가서 이렇게 둘째 자리에 표시를 해둡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수는 어떻게 한다? 버려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요. 여러분들 잘해주셨어요. 바로 6.17이 되겠죠. 나타내려고 하는 자릿수까지만 나오고요. 그 뒤에 숫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 마지막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300이 되는 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표 해봅시다. 그래요. 어디 자리까지요? 그래요. 100의 자리까지예요. 그러면 1, 10, 100 이렇게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예요. 100의 자리 뒤에 있는 수를 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버려서 1300이 되는 수예요. 그러면 하나씩 130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264. 그래요.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인 100의 자리 표시해 주시고요. 뒤에 있는 수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120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1299.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도 100의 자리이고요. 뒤에 수는 버려주세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그래요. 1200이 됩니다. 아까도 1264나 1299나 99가 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버림을 했을 때는 이 두 수는 같은 수가 되는 거네요. 다음 숫자 보겠습니다. 1351. 그래요. 100의 자리 숫자까지 나타낼 거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버려버리겠네요. 그러면 이 수는 1300이 되겠네요. 네 번째, 1399.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요. 그 뒤에 수는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얼마? 1300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네요. 1351이나 1399나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버려버리면 똑같은 수가 되더라. 그죠? 마지막 1400,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뒤에 수를 버리는데 0이니까 버릴 것도 없겠네요. 1400은 버려도 1400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351과 1399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개념은 어림을 하는 것 중에 어림할 거예요. 대충, 뭐뭐쯤, 이만큼 이런 얘기죠. 어림을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은 올림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버림을 배웠습니다. 올림이나 버림이나 똑같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나타내려는 자리를 확인해 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 뒤에 있는 수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올려주거나 버려주거나. 그쵸?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겠죠? 제일 처음 먼저 올림을 하고 버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확인할 거 뭐라고요? 그래요.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그 뒤에 있는 수를 올려주거나 버려주거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림하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반올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올림, 버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반올림으로 만날게요. 오늘 이 시간에 한 거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바로 수익 문제 스스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